이번 시간에는 매플롯립을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플롯립에서는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또 산점도 그래프, 히스토그램 이런 그래프를 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그거 다는 할 수 없고 여기 나온 것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그 각각의 그래프에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 색상이라든지 선, 스타일, 마커, 폰트 이런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 그래프예요. 선 그래프는 다 아시다시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x축에 나오고 y축에 원하는 데이터 값이 나오는 케이스에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추세, 그 다음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양상, 크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는 플롯이에요. 특히 또 매플롯립에서 파이플롯에 있는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매플롯립.파이플롯을 PLT로 로딩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x 값과 y 값을 리스트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여러 개를.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10, x가 2일 때 y가 15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뭔가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플롯 x, y 이러면 플롯의 plot 함수의 첫 번째 값은 x축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값은 y축에 들어간다. 이 x, y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10, 그래서 1일 때 10, 그 다음에 2일 때 15, 2일 때 15, 그렇죠? 여기 3일 때 13, 그렇죠? 여기 각각의 점을 잇는 거죠. 선으로 잇는 그래프를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하는 거 해봤고, 그리드는 요거 격자 무늬입니다.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가로 세로의 격자에 대한 무늬를 넣고 싶다라면 plt.grid true라고 하면 되겠죠. 매개 변수를 true로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되게 웃긴 건데 이 대문자 t를 꼭 써줘야 돼요. 소문자 t로 true를 쓰면 에러가 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파이썬은 엄격하게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려진 그래프를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plt show 해서 이런 한번 그려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 데이터 양적 비교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부서별 인원수 판매량, 제품별 판매량 이런 등등 서로 다른 범주형 데이터. 그래서 카테고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x축, y축에 대해서 주로 x축에는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 값들이 될 것이고 y축은 이 값의 크기, 그렇죠? 수치의 값. 그렇죠? 그 다음에 이놈은 매플롯립의 바 함수를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똑같죠?
A는 뭐 23, B는 45, C는 56, D는 78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plt.bar 해서 X는 레이블스를, Y는 values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X축과 Y축의 값들을 이렇게 넣으면 그림을 그려주죠. 여기에다 엎어쓰기 하는 게 타이틀, 또 레이블로 뭐 인원수와 부수어 이런 거 넣으면 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산전도예요. 그래서 x 값과 y 값의 관계를 점으로 표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의 연속성 변수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이 산점도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런 거죠. 이쪽 x축이 뭐 예를 들어서 엄마의 키라고 합시다. 엄마의 키. y축은 아들의 키라고 합시다. 아들의 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이걸 이제 아주 뭐 엄밀하게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아주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엄마 아들 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110, 엄마가 150인데 아들이 170이다 점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뭐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뭐 예측치가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키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걸 한번 예측해 보겠다는 거죠. 이런 걸 하는 게 뭐 회귀 분석입니다. 결국 뭐 회귀 분석인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죠. 1차 방정식이 생길 겁니다. 선이 딱 그어지면 엄마 키가 얼마에 아들 키는 얼마야 라고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 값이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거 잔차라 그러죠. 차이 실제 값과 예상치와의 차이예요. 잔차인데 이 잔차가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이렇게 이런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분포도라면 예측률이 상당히 높겠지, 그죠? 예, 거의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 선형적인 관계, 분산 정도, 뭐 이상치, 갑자기 이런데 갑자기 뭐가 뜬금없이 하나가 딱 찍혀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이상치예요. 예. 뭐 이런 걸 한눈에 그냥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스캐터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numPy하고 matplotlib, pyplot 해주고 여기 x값은 랜덤 점, 그러니까 numpy np에 있는 random.r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난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50 이러면 50개가 만들어져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x는 50개 뭐 무작위로 뽑은 수가 될 것이고 y는 2 곱하기 x, 그러니까 x 만들어진 x값 50개가 있잖아,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가져와서 2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를 더하냐면 np.random.norm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0.1인 정규 분포에서의 50개의 난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1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그리고 정규 분포라고 했는데 여기가 1입니다. 1의 값이에요. 그러면
전기 뭐 0.1이면 표준 편차가 차이가 그죠? 평균과의 차이가 보통 0.1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1.1, 1.05, 1.0 뭐 하여튼 굉장히 이 분포의 폭이 굉장히 좁을 거예요. 요렇게 좁아집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걸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의 난수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시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 텐데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뭐 요 두 줄은 한글을 위해서 그렇죠? 한글이 이렇게 설정을 파라미터 설정을 안 해주면 이게 깨져서 나오니까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네. 좋습니다. 이 두 줄은 반드시 기억해놨다가 한글을 사용할 때는 꼭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개를 만들고 그죠? 50개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의 값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0.02511180 우리가 난수를 발생시키면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에 소수점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걸 무작위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해요. 2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요거를 계산을 해서 또 50개의 난수가 나오겠죠. 요거죠. 요걸로 만들어진 난수를 또 다른 난수를 2x에다 더하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바로 0.358 380500007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매칭될 거냐면 0.2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38이면 요 값 정도가 되겠네, 그죠? 예. 요 값이 찍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임의로 그냥 막 만들어서 하고 싶을 때는 이 방식, 랜덤 난수 발생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편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스캐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x, y 값을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예. 그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예. 산점도는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히스토그램입니다. 예. 히스토그램은 이 연속형 데이터를 구간별로 그냥 구분해 가지고 빈도 분포를 보여주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0과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0과 이게 몇 개로 나눈 겁니까? 1 사이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값에 빈도가 몇 개나 나오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예. 이게 정규 분포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정규 분포라는 건 종소리 뭐 교회 종이 있잖아, 그죠? 종을 거꾸로 엎어 놓았다 해서 아무튼 뭐 거꾸로 엎은 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자들의 키의 평균을 구해 보면 어떤 평균 값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뜻이에요. 평균보다 조금 적은 사람이 그 다음 많고 그 다음에 평균보다 조금 큰 사람이 많고 점점점 그렇죠? 예. 이런 분포를 거의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 분포들이 이걸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뭐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뭐 데이터를 갖는 케이스도 많긴 하지만 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물리 현상들 이런 것들은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선까지 딱 그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제외시키죠. 이거는 이상치에 가까운 값들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서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정규 분포의 의미예요. 이런 정규 분포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학생의 시험 점수 분포를 본다? 이건 뭐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학생의 시험 분포도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 분포를 따라요. 왜 그러냐면 아니 평균에 있고 평균값이 있고 조금 못한 사람이 있고 조금 잘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못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잘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뭐 시험 문제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한 50명이 시험을 보는데 10명에게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정규 분포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데이터가. 그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40명에 대한 거는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만 여기 가서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그렇죠? 이렇게 높아지는 이상한 형태의 분포도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규 분포라고 보고 그 그림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막대 그래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포화송 분포를 따르느냐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his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bin이라고 하는데 이 bin이 하나의 요 막대기 하나에 요 막대기 하나를 우리는 구간이라고 b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뭐 어차피 다 똑같고 데이터를 이제는 몇 개를 만든 거야? 데이터를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하지 않은 건 뭐예요? XY 축으로 비교 값들을 만든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10,000개를 만들었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몇 개나 나왔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데이터를 요 데이터 내가 만든 데이터 10,000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b는 30개로, 그럼 이 막대기 수를 30개로 쪼갭니다. 그렇죠? 30개에 해당하는 값으로 쪼개고 이 각각 나온 값을 빈도수를 세서 그림을 그려주겠죠. 그래서 뭐 컬러는 스카이블루 쓰겠다는 거고 엣지 컬러는 여기 테두리 선, 여기 뭐죠? 요 테두리 선이 엣지 컬러예요. 까만색을 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막대기의 수를 좀 뭐 50개, 100개 이러면 여기 아주 세밀하게, 그죠? 연하게 곡선이 그어지는 느낌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뭐죠? 히스토그램 대표적인 그림들, 산점도, 그 다음에 뭐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이런 건 이제 뭐 간단한 그래프지만 우리 산점도나 이 히스토그램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래프예요. 그걸 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뭐 예를 들어 선의 색깔을 좀 바꾼다든지 라인의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그냥 일반 직선으로 실선으로 할 거냐 뭐 점선으로 표기할 거냐 등등등 뭔가 좀 바꿔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마커 각 지점에 표시할 걸 뭐 점으로 할 거냐 뭐 사각형으로 할 거냐 삼각형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폰트의 크기 스타일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뭐 고딕체라든지 우리 보통 아래 한글에서 쓰는 스타일들 많잖아, 그죠? 그런 것도 뭐 지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같은 거 많이 하는 거죠. 글자 크기 조정하고 폰트 웨이트는 굵기입니다. 무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굵기를 조정해 주는 속성 밸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한 그래프 안에 여러 개의 선을, 그죠? 한 그래프 안에 뭐 선 그래프다 그러면 하나만 그렸던 걸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뭐 각선에다 레이블 주는 거, 여기다가 요 선은 뭡니다, 요거는 뭡니다 라고 이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례, 그러면 내가 쓴 요 L은 뭡니다, A는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파란색은 요겁니다. 이렇게 요 놈을 우리는 레전드라고 그래요. 범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파이 플롯 해서 XY 가지고 우리는 X축과 Y축 값을 주어져서 뭔가를 찍는다고 그랬었는데 여기다가 속성들이 좀 더 들어가죠. 컬러는 레드 그러면 빨간색이 되는 거고, 라인 스타일은 여기 점선 하고 싶으면 이것도 저기 가서 어디 가서 매플롯립 홈페이지에 가서 그 플롯이라는 함수의 사용법을 보시면 저거에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를 다 지정해 놨어요. 근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거의 뭐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그죠?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마커라든지, 그죠? 해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폰트 사이즈 뭐 이런 거는 기본이죠. 폰트 사이즈라든지 뭐 폰트 웨이트 이런 게 문제긴 하죠. 볼드, 이탈릭 뭐 이런 우리가 그렇죠? 흔히 아는 그 스타일을 써주면 돼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자체는 잘 모르잖아, 그죠? 뭐 이탈릭이나 볼드체나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아도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도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화면에다가 두 개의 선을 그리기예요. 여기서 보면 뭐 간단합니다. 데이터 값은 지정이 돼 있죠. 데이터 값은 이렇게 x는 1, 2, 3, 4, y1, y2가 두 개를 그리려고 하나는 x와 y1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하나는 x와 y2를 가지고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 플롯 함수를 두 번 써주면 돼요. 그러면 전부 겹치기가 한 번 그리고 다음 또 그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화면에다가 이걸 그리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이 이걸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할 때 이 캔버스 같은 느낌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캔버스 뭐 그죠? 어디 점이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안 보여. 여기. 아이씨. 이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라고 그래요.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고, 이 우리가 종이 위에, 그렇죠? 종이 위에, 캔버스 위에 뭔가를 하나씩 겹쳐서 그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롯을 이용해서 파란색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롯을 이용해서 요 색, 뭔 색이죠? 아무튼 빨간색을 그리고, 그 다음에 레전드 하면 자동으로 이 파란색과 두 개가 그려졌으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이렇게 그려주면 레전드라는 함수는 무조건 그려진 것의 수를 세보고 3개면 3개, 4개면 4개, 2개니까 이렇게 파란색은 1분기, 빨간색은 2분기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죠? 뭐 한 선에 한 그래프에 2개 그림 그리는 것도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이플롯에서 매플롯립의 파이플롯을 이용해 있는
그래프 함수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본 게 선 그래프예요. 선 그래프는 주로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시계열 데이터, 그렇죠?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거, 온도, 습도, 뭐 하여튼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되는 데이터를 우리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여줄 때 많이, 그죠? 그리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비교 분석할 때도 그렇고 어떤 추세를 예측할 때도 주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는 뭐 비교죠. 예. 범주형 데이터에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지역별, 뭐 제품별, 뭐 부서별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뭐 성과 순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이제 비교 분석할 때 많이 쓴다. 뭐 연도별, 분기별 뭐 성과 비교 이런 거 할 때 막대 그래프가 유용하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출과 매출 간의 관계, 가격과 판매량의 관계, 뭐 시간과 성적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많이 그려지는 그림이 산 스캐터입니다. 그래서 뭐 세그먼트의 시각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점이 찍힌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 점이 찍히는데, 빨간색은 주로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모여져요. 예를 들어 모여진다라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여진다면 그걸 세그먼트라고 그래요. 세그먼트. 어떤 이렇게 부분의 단위들을, 부분들을 세그먼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뭔 색깔이 저렇게 되면 이 색깔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그룹을 파악하는데 조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상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뜬금없이 너무 거리가 떨어지는 거, 그죠? 이런 거 탐지할 때도 좋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회귀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측값과 실제값, 그리고 뭐 비교할 때 적합도 시각화, 그렇죠? 우리가 이 점이 찍힌 게 거의 이렇게 요렇게 찍혀 있다면 굉장히 예측력이 뛰어난 데이터 집단이에요. 예.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예. 선이 안 나오잖아. 어떻게 선을 그어야 XY축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어,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잔차 분석할 때도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예측값과 실제로 값과의 차이, 그게 잔차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분석할 때도 좀 쓰고, 아무튼 히스토그램은 우리 보통 분포예요. 어떻게 데이터 값들이 어떤 현상,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규성,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입니다. 성적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면 좀 심각하죠. 평균과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어떤 반에 수학 점수 평균을 봤더니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평균에 가까이 있는 놈들은 좀 모여 있고 또 아예 포기하는 자와 아예 잘하는 자로 나눠져 있다. 요즘에 우리 고등교육의 문제점이 이런 거죠. 평균이 없어졌대요. 평균 상실의 시대랍니다. 지금이. 평균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평균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규 분포를 안 따른다는 거죠. 이렇게 수학 점수의 분포가 이렇다랍니다. 중간이 없고 아예 안 하거나 아예 열심히 하거나 막 이런 아주 독특한 사회 구조가 되어 버렸대요. 예, 현대가. 아무튼 뭐 그런 거 검증할 때 주로 쓰고,
구간별 빈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떤 구간에서 빈도수가 갑자기 많아지는지 작아지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서브 플롯이라고 해서 한 그래프 안에 그래프 자체를 하나의 창에 그래프를 여러 개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 서브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가 되면 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컬러 맵, 특히 히트맵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놈끼리 색깔이 뭐 짙어진다든지 흐려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고요. 뭐 애노테이션, 주석도 막 우리 그래프에 뭐 텍스트나 뭐 화살표 같은 걸 추가하고 그래프 선에다가 뭔가 주석을 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좀 더 고급적인 기법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한번 매플롯립의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예,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는 매플롯립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어요. 물론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죠? 한 100분의 1 되나? 그죠?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는데 기본적으로 다 해볼 필요는 없고 자주 사용되는 거 몇 가지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어떻게 따로 책을 마련해서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뭐 튜토리얼이나 가이드북 같은 걸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